안녕하세요. 보험 소비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드리는 이손사TV 이주희 손해자동사입니다. 암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1세대 화학 항암제를 넘어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2세대 표적 항암제, 3세대 면역 항암제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효과는 좋고 부작용은 적지만 문제는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이 훌쩍 넘는 비싼 약값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덜기 위해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특약을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암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쓰자는 비싼 표적 항암제를 썼는데 보험사에서 이건 보장되는 표적 항암 치료가 아닙니다라며 지급을 거절한다면 어떨까요? 분명 특약에 가입했는데도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표적 항암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한 핵심 원인, 특히 허가 범위의 함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쓴 약이 약관에서 말하는 표적 항암제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은 아주 깐깐한 두 가지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첫째, 식약처 분류 기준입니다. 식약처의 의약품 분류번호가 반드시 421번 항악성 종양제로 명시된 약물이어야만 합니다. 만약 항암 효과가 있더라도 분류 코드가 다르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작용 기전입니다. 단순히 암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에 관여하는 특정한 분자만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약물이어야만 합니다. 즉, 의사 선생님이 이거 표적 치료입니다 라고 했더라도 약관상 이 두 가지 정의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약의 정의는 맞는데 어떻게 썼느냐를 따지는 단계입니다. 바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는 조건 때문인데요. 보험사는 투여 시점을 기준으로 두 가지 경우에만 돈을 줍니다. 첫 번째, 허가 범위 내 사용입니다. 식약처가 이 약은 폐암에 효과가 있다고 허가했고 실제 폐암 환자에게 썼다면 아무 문제 없이 지급됩니다. 문제는 두 번째, 허가 범위 외 사용입니다. 예를 들어 식약처는 유방암 치료제로 허가한 약인데 주치의가 판단하기에 이 환자는 위암 치료에도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처방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식약처가 위암에는 허가하지 않았으니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금을 받으려면 딱 하나의 예외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승인입니다.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환자에게는 써도 좋다라는 공식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심평원의 승인이 없다면 약관상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분쟁 포인트는 임상시험입니다. 기존 치료제가 듣지 않는 말기암 환자분들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하여 신약을 투여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약물을 요구합니다. 임상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효과를 입증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환자에게는 생명줄이지만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특약, 암 환자에게는 큰 희망이지만 약관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고 복잡합니다. 고액의 치료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보험사의 허가 범위가 아니라서 안 됩니다. 임상시험이라 안 됩니다라는 통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평원의 승인 여부, 약물의 정확한 기전, 그리고 유사 분쟁 사례 검토를 통해 지급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 표적 항암제 분쟁으로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저 이주희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손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